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함께 공부할 주제는 대저치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특별히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가 수강생들이 수강생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대저치기와 끊기의 그 사용법, 언제 대저쳐야 되고 언제 끊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해왔는데, 나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초중급자들의 그 바둑 행마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를 범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 대저치기와 끊기의 사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름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은 뭔가 익혀둬야 되는 행마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처음 바둑을 배울 때 이제 뭔가 그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둑은 돌을 잡는 게임이다 라는 뭔가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잡고 살리는 게 바둑이다 라는 이제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돌을 잡으려면, 돌을 따내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대방의 활로를 이렇게 막아야 하거든요. 활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돌을 잡으려면 뭐 이렇게 상대방 돌에 이렇게 붙이는 붙이는 수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뭔가 내 돌이 강하고 약하고 신경 쓰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끊어서 상대방의 뭔가 활로를, 이 돌의 활로 두 개로 줄어들었죠. 근데 문제는 내 돌의 활로도 두 개라는 거예요. 내 돌의 뭐 약점은 고려치 않아요. 오직 직진, 상대방 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를 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뭔가 그 바둑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돌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붙이는 수는 거의 대부분 악수입니다. 악수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단독으로 이렇게 돌을 붙이는 것은 악수가 됩니다. 악수가 돼요. 악수가 된다.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단독으로 붙이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악수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붙이는 수를 두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붙였다 이거야. 젖혔다. 이렇게 붙이고 젖혔을 때 끊는 것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일단 막 끊으면 상대방이 어느 쪽 약한 쪽을 뻗어버리면 백이 곤란합니다. 이곳을 뻗으면 이렇게 잡히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끄는 형태는 흙이 약한 쪽을 뻗어버리면 여기를 뻗으면 얘가 죽으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끊는 거는 자신의 돌이 아주 강할 때 끊는 것이지, 막 끊는 거는 좋은 수는 아니다. 그러면 젖힐 때 막 끊지 말고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수되는 것을 이렇게 뻗는 것이 좋은 수예요. 그러면 이으면 뭐 그때 뭐 이렇게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두 칸 벌리든지 이렇게 이제 두는 게 이제 기본인데, 자, 이때 또 하나 가능한 행마법이 바로 대저치기라는 것입니다. 대저치기. 이걸 이제 막 끊지 말고 대저쳐서 행마하는 것이 가능한 행마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우리 초중급자분들이 이 대저치는 행마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끊기는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끊기면 뭔가 단수돼서 끊기면 당장에 뭔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저치는 행마를 잘 못 두는데,
사실은 그게 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뻗으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칸 똥침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 칸 모양은 들여다보고 이렇게 찌르면 약점이 노출이 돼서 이쪽이나 이쪽을 끌어서 충분히 둘 수 있다. 백이 절대 불리한 모양이 아니다 라고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요 모양 역시 잘 보시면 한 칸을 백이 찔러서 끄는 형태입니다. 끄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충분히 싸울 수가 있는 형태다. 그래서 대저치기 행마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흑도 단수를 치는 것보다는 그냥 잇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이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백도 이렇게 이어서 서로가 튼튼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저치기 행마에 대해서 함부로 단수를 치면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자, 이제 유명한 모양 한번 보시면, 자, 흑이 지금 이렇게 눈목자를 붙이고 이렇게 벌린 형태에서 백이 뭔가 흑진영을 견제할 때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붙이는 수. 왜냐면 이 눈목자 굳힘이기 때문에 흑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강할 때는 붙이는 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강한 돌을 붙이면 기본적으로 돌이 강해지니까. 누가 강해집니까? 나도 강해지고 상대방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강한 흑돌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붙이고 젖히면 이런 경우 이제 삼선을 뻗어도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선다면 여기 하나 밀고 이렇게 벌려서 안정이 이제 가능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날일자로 두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점을 하나 보강하는 정도인데, 이때 벌리면 역시 수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붙이는 거는 이제 좋은 수예요. 자, 그런데 이쪽으로 젖히질 않고 이렇게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 이때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초중급자분들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뻗는 수, 이쪽으로 뻗는 수, 이 수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흑이 이렇게 내려버리는 수가 굉장히 강수가 됩니다. 뻗어버리면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잘 보시면 또 이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강만 하더라도 이 흑세력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백이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바깥쪽으로 젖히면 대젖혀서 두는 행마법이 좋은 행마법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정비할 때 이 대젖히는 행마법은 굉장히 좋은 행마법이다. 우리 이제 초중급자분들은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두려워서 대젖치는 행마를 못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끊어주면 백이 아주 좋은 겁니다. 왜 좋은 형태인지 보십시오. 흑의 한 칸 행마를 백이 찔러가지고, 한 칸을 찔러가지고 끄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변화해도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흑이 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잡을 수는 있지만 단수 치면 이렇게 쳐가지고 한 점이 잡혀버렸죠. 그렇죠? 축으로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젖친 수에 대해서 함부로 단수를 치면 안 됩니다. 단수 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단수 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뭐 백은 수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이렇게 뻗는다면 끊어서 끊어가지고 기의 한 점을 잡고 살았죠. 이으면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단수 치는 게 썩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대젖치는 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잇고 두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이 대젖친다 그래서 약점이 보인다고 함부로 단수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 백도 이제 잇고 흑이 맞고
붙여서 이렇게 이제 뻗고 호구쳐서 기본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기본 정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젖치는 행마가 굉장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행마법이다. 여기 끊어주면 이거는 대환영을 해야 될 사항이다. 백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대젖침이 좋은 유형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드는 형태를 가리켜 중국식 포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식 포석에서 이제 걸치는 수인데, 이때 이제 받아주면 벌려서 서로가 무난합니다. 자, 요때 이제 강력하게 협공을 하는 수가 있어요. 협공을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협공하는 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네요. 높은 중국식인 경우에는 협공이 이제 좋은 수인데, 낮은 중국식 포석인 경우에는 협공하는 수가 별로 좋은 수가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 지금 3선에 돌이 놓여 있을 때는 세력 작전을 하는 게 별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3-3에 들어가 버리네요. 이렇게 막아서 세력 작전을 이제 펼칠 수는 있는데, 이곳이 지금 3선인 관계로 백이 이렇게 모자를 씌워버리면 흑세력이 별로 볼품이 없네요. 그래서 세력 작전을 하려면 높은 중국식 포석이 적절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협공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 수법이고, 이때는 이제 3-3에 들어가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막아서 세력 작전을 펼치면 이것은 흑도 아주 훌륭한 한 판의 바둑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걸쳐 왔는데, 이때 여기를 받아주면 또 가장 무난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는 눈목자로 둬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 판의 바둑인데요. 자, 계속해서 흑이 이제 길을 받지를 않고 이렇게 이제 협공을 하는 또 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한 점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붙이고 젖힐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젖힐 때, 이렇게 젖힐 때 백이 이제 어떻게 두는 것이 이제 좋은 수인지 이제 보면, 자, 이런 경우에는 대젖치는 수가 좋은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대젖치는 수. 자, 이 대젖쳤을 때 이쪽 단수 치는 거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뻗어버리면 흑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칸을 백이 찔러가지고 백이 찔러서 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맞고 끄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둬도 흑이 불리합니다. 어떻게 둬도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 요거를 이어주면 단수 쳐서 잡혔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단수 쳐도 나가면 뭐 한 점이 여기도 이렇게 막으면 살기가 힘들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백은 이쪽을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따낼 때 이거 선수하고 이렇게 잡아도 절대 불리하지가 않죠. 그래서 대젖친 수에 대해서 여기 끊는 수는 나쁜 수다는 얘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단수 쳐주면 역시 이어서 여기 이 형태 역시 한 칸을 백이 찔러서 한 칸 똥침을 이렇게 놓아서 약점 두 군데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젖치면 어떻게 행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냥 있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백도 이제 이것을 이렇게 있고 흙이 이제 한 칸 띄어서 둘 때 백도 이렇게 둬서 서로가 수습이 되는, 백으로서는 이 대저침으로 해서 기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손쉽게 형태를 정비한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이게 대저치는 수, 대저치는 수가 좋은 수다. 이런 데서 단수되는 약점이 뭔가 좀 걱정돼서 이렇게 두는 거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뻗어버리면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이렇게 나와서 둘 수는 있지만 젖히면 단수치고 축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백이 좋지만 또 이런 모양은 흙이 모양을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끊어버리면 선수가 되긴 하지만 백은 양곤마가 되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저치는 수가 적절한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대저치는 행마법. 자, 또 이제 대저치는 행마법이 아주 많이 나오는 기본 형태 한번 또 공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고 갈 때 백이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자, 여기 두고 아무튼 뭐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 상변 여기 지금 흙 모양을 보겠습니다. 자, 흙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튼튼하죠. 아주 튼튼하고 다 흙집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은 쉬우면 수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이제 급소가 되냐면 바로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모양이 큰 눈목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눈목자보다 한 칸 더 간 큰 눈목자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눈목자 모양의 이제 뭔가 약점을 노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쳐들어가는 수 한 가지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주변에 돌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백돌이 있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안 잡혀요. 여기를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뭐 치받고 넘어가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수가 없을 때 둘 수 있는 수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붙이는 수입니다. 여기 이제 붙이는 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큰 눈목자 모양의 약점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흙이 젖히면 백은 무조건 대젖히는 행마를 해야 됩니다. 대젖히는 행마를 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대젖히는 행마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요런 장면에서 단수가 두려워서 이렇게 뻗으면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흙집을 깨는 것도 아니고 백돌만 혼자 미생으로 남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미생마만 하나 만든 꼴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백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대젖쳐서 이돌과 이돌의 연결을 뭔가 방해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경우에 흙이 단수를 치고 잡는 것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모양을 잘 보시면 흙의 한 칸 모양을
찔러서 막을 때 끄는 똥침을 놔가지고 끄는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아주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끊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어도 단수치고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귀에 두 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끊는 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를 또 이어주면 이렇게 또 단수치면 또 이게 축으로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백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대저치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저치는 수에서 이어주면 단수를 치지 않고 이어주면 백도 연결해서 상변의 흑집을 깼죠. 이게 백이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참 흑으로서는 이 대저치는 행마에 대해서 참 응수가 쉽지 않은데, 자, 이 반대로 대저치는 상대방이 대저쳐 왔을 때 행마법은 아까 지금까지는 그냥 꽉 있는 거, 약점을 있는 것이 이제 보통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백이 이어버리니까 이거는 흑이 실패죠. 그래서 상대방의 대저치는 행마에 대해서 흑도 응수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알아둬야 될 방법. 그거는 뭐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끊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끊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 끊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끊고서 밀어가는 것이 대저침에 대한 끊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이렇게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를 이제 백이 이렇게 끊으면 백은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치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북등 빵 때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백도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뭐 백도 충분히 들 수 있지만 흑도 이제 굉장히 두터운 모양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수를 치고 뻗을 때 이렇게 두 점 머리를 보강하는 것이 백도 보통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보통입니다. 자, 흑이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를 꼬부립니다. 꼬부리면 백도 여기 한 칸을 띄어서 약점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이제 붙이게 되면 또 선수죠. 뻗게 되는데 이거는 백이 선수로 상당한 두터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붙이고 나서 젖혔을 때 대저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도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흑이 단수치고 나올 때 백도 상황에 따라서는 흑도 여기 미는 것이 이제 보통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밀어도 됩니다. 이쪽으로 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요거 쳐봐야 지금은 거북등 빵 때림을 주고 또 이어도 뭔가 이게 전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좋지가 않고 이렇게 밀게 되면 단수를 치고 나갈 때 뻗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뻗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잡으면 막아서 백은 원래 흑집을 조금 굳혀주긴 했지만 중앙의 두터움을 구축해서 충분히 들 수 있는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대방이 이렇게 대저쳐 왔을 때 조능마법이라고 그랬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끊었으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인가 밀어주는 것이 대저침에 대한 올바른 행마법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양도 실전에 많이 나오는데, 자, 흑이
날자루로 굳히고 상변에 벌려져 있는 이 모양. 이때 여기 이제 붙이는 수가 또 상용의 행마법이죠. 뭔가 침투법이죠. 이때 이제 여기를 젖히면 이때는 이제 뻗어도 됩니다. 나갈 공간이 많으니까. 나갈 때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벌리면 수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를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는데 이때도 백은 대젖히는 것이 좋은 행마법입니다. 좋은 행마법입니다. 이때 백이 흙이 이어주는 거는 하나의 대응법이고 백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된다면 기본 정석입니다. 서로가 불만이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흙은 여기를 끊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갈 때가 문제인데 이렇게 대젖히는 수를 끊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이 기본 행마법이다. 이렇게 밀고 나가야지만이 흙도 뭔가 이후에 수습이 가능하지. 이렇게 단수를 끊어놓고 곧바로 잡는 거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가는데 단수 치고 돌파를 해버리면 원래 흙진영에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 한 점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대젖힌 수에 대해서 끊었다면 반드시 밀고 나가야 된다. 간단하게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백도 단수 치고 또 치고 나갈 때 익혀 두는 것이 백은 올바른 수순입니다. 못 막잖아요. 잡혀버리니까 이거 뭐 막을 수는 없고 흙은 귀를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백은 단수 치고 씌워서 수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면 수습이 됐죠. 이게 이제 기본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기본 정석 중에 하나다. 아무튼 대젖힌 수가 굉장히 좋은 행마법이다. 이 경우에 대젖히질 않고 이렇게 이제 뻗으면 내려서서 이거는 백이 아주 불리합니다. 아주 나쁘다. 그러니까 대젖히는 수가 좋은 행마법이다. 백이 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뻗는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한 칸 이렇게 한 칸 띈 거를 이렇게 찔러서 뭔가 약점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모양은 여기를 껴붙이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껴붙이는 것이 좋은 수다. 여기를 절단을 할 수는 있지만 끊습니다. 자, 끊으면 자, 흙이 단수 치고 나갈 때 이거를 실 수가 없죠. 단수가 돼 버리니까 잡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수를 쳐도 또 이게 잡히니까 또 이것도 나쁘죠. 이런 모양은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데요.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두면 이거 한 점이 잡히더라도 수습이 또 백이 수습이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수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나오면 끊어서 수습이 되니까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단수 치고 여기 하나 이렇게 밀고 여기 이게 뻗어준다면 그때 이어서 이렇게 수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젖히는 수로 인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수습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렇게 대젖히는 수도 가능한 수입니다. 이것도 정석의 일종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호구 쳐서 여기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구자하고 이것도 기본 정석의 하나입니다. 실리를 중시할 때 들 수 있는 수법. 아무튼 대젖히는 행마는 뭔가 약점을 이용해서 수습하는 아주 좋은 수다. 그리고 이 대젖힘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보통이고 만약에 끊고자 한다면 반드시 밀고 나가는 것이 대젖힘에 대한 올바른 대응법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대젖히는 행마는 실전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응용을 하시면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